박 선생님, 68세, 체중은 그대로인데 공복 혈당과 간 수치가 또 올랐습니다. 약은 더 늘었고 의사는 운동을 강조했지만 밤마다 다리가 쑤셔 더 걷기 힘들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영상은 메타바리컬이 밝힌 불편한 진실로 시작합니다. 살이 늘지 않아도 병은 자라게 하는 진짜 범인.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꿀 단서가 보이실 겁니다. 처음엔 혈압약 하나였는데 이제 혈당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지만 무릎이 아파 오래 못 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파 달달한 음료를 찾고요. 나이 탓인가요? 의지가 약한 걸까요? 메타바리컬은 말합니다. 아니요, 환경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음식 구조가 몸을 몰아쓴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들어온 칼로리 나간 칼로리면 해결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200칼로리라도 몸의 반응은 다릅니다. 단 음료는 간을 때리고 채소는 장을 살립니다. 체중이 같아도 속은 달라지죠. 메타바리컬은 칼로리가 아닌 호르몬, 특히 인슐린이 진짜 판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칼로리 계산기를 내려놓고 몸의 언어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소아내분비 전문의 로버트 루스티그 교수는 수천 명의 환자와 데이터를 통해 질문했습니다. 왜 아이와 어른 모두가 더 아픈가? 그는 답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 특히 초가공식품이 문제다. 메타바리컬은 병이 생기는 길과 낫는 길을 간장 내 축으로 풀어냅니다. 오늘 영상은 그 핵심을 시니어의 하루에 맞춰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딱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숨은 설탕을 찾는 눈, 식탁을 바꾸는 손, 그리고 약과 함께 안전하게 실천하는 길. 보너스로 외식 여행, 손주 간식까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엔 바로 따라할 7일 계획도 드립니다. 자, 첫 장면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왜 병은 커질까? 답은 곧 펼쳐집니다. 포장지 화려하고 오래 보관되는 식품, 달고 부드럽고 씹지 않아도 넘어가는 식품. 이것이 초가공식품입니다. 설탕 정제 전분, 정제 기름에 향미와 유화제가 더해져 먹는 기계를 깨웁니다. 배는 금방 꺼지고 더 먹게 되죠. 루스티그는 말합니다.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가공의 정도다. 씹는 시간과 섬유질이 사라진 자리에 병이 들어옵니다.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올라가 에너지를 저장하라고 신호합니다. 문제는 설탕과 정제 전분이 잦을 때 인슐린이 계속 높아지면 세포가 말을 듣지 않고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 피로, 배고픔, 뱃살, 혈압 상승이 따라옵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신호등을 고치는 것. 신호가 바로 서면 길이 트입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의 쌍둥이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연료지만 과당은 주로 간으로 직행합니다. 자주 많이 들어오면 간은 이를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고 지방간과 염증이 생기죠. 단 음료, 과일 주스, 시럽이 문제입니다. 간이 먼저 병들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 깊어집니다. 간을 지키는 것이 첫걸음인 이유입니다. 많은 분이 주스는 건강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씹지 않고 마시는 당은 포만 신호를 건너뛰고 간을 곧장 때립니다. 통과일은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추지만 주스는 섬유가 사라졌죠. 당 줄이기 첫 과제는 음료 바꾸기. 물, 보이차, 무가당 커피가 간을 돕습니다. 입이 허전하면 얼음 넣은 탄산수도 좋은 시작입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식물의 뼈대입니다. 당 흡수를 늦추고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통과일은 괜찮지만 주스는 왜 아니냐고요. 바로 이 섬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메타바리컬의 핵심, 섬유질을 되돌리면 인슐린 신호가 안정됩니다. 밥상에 꼭 씹어야 하는 것을 올려주세요. 우리 장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이 삽니다.
그들이 섬유질을 먹고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면 염증이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유화제와 인공 감미료가 많은 초가공 식품은 장벽을 약하게 해 염증을 키울 수 있죠. 장을 먹이면 뇌도 편안해집니다. 불안과 불면이 가라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메타바리컬의 큰 지도는 간, 장, 뇌의 대화입니다. 간이 과당으로 지치면은 지방을 쌓고 장이 약해지면 염증이 올라가며 뇌는 더 당을 원합니다. 반대로 간을 지키고 장을 먹이고 뇌를 쉬게 하면은 신호는 정돈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법의 순서를 얻습니다. 1. 단 음료 끊기, 2. 섬유질 채우기, 3. 잠과 스트레스 돌보기. 박 선생님의 아침은 보통 달달한 시리얼과 주스였습니다. 오늘은 길을 바꿔봅니다. 달걀과 채소를 볶아 김치와 먹고 주스 대신 물을 마십니다. 식탁에 씹는 소리가 돌아오죠? 놀라운 건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것. 같은 칼로리가 아니라 다른 신호입니다. 첫 끼가 하루에 인슐린을 결정합니다. 아침이 편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라벨을 볼 때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원재료명 앞부분에 설탕, 시럽, 말토덱스트린이 있는지. 둘째, 100ml 가브코브레코당 당류가 얼마나 되는지. 셋째, 식이섬유가 함께 있는지. 설탕이 앞에 있고 섬유가 없다면은 한번 내려놓아 봅니다. 오늘 장보기에서 이 세 줄만 익혀도 혈당은 이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루스티그는 성인의 하루 설탕 섭취를 2-400옥치 이하로 권합니다. 포장식품은 작은 것 하나에도 15끼 들었습니다. 음료 하나면은 이미 절반이죠.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료를 물로 바꾸고 간식의 달달함을 견과와 통과일로 바꾸면 숫자는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빼기보다 바꾸기가 오래 갑니다. 오전 6시 30분 아침을 바꾸고 물 한 잔. 오전 10시 이전엔 배가 고팠지만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후 1시 점심에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오후 3시에 졸림이 줄어듭니다. 오후 7시 저녁 후 잠깐 걷기. 같은 하루라도 신호가 달라지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몸이 속삭입니다. 이제야 좀 편하다. 자주 튀긴 기름과 값싼 씨앗기름의 과한 사용은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올리브유처럼 덜 가공된 기름을 쓰고 불은 중간 이하로 낮춰 태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선과 견과에서 좋은 지방을 챙기며 포장 간식의 부분 경화 표시는 피하세요. 기름은 양보다 출처와 처리가 핵심입니다. 근육은 혈당의 큰 창고입니다. 시니어는 식사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 생선, 콩과 두부를 기본으로 채소와 함께 씹어 드세요. 지나치게 많은 고기보다 다양한 원천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후 혈당도 덜 요동칩니다. 루스티그는 말합니다. 식품 회사의 공장 대신 집 부엌을 회복하라.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끼가 내일의 약이 됩니다. 조리 시간을 줄이려면 채소를 미리 손질해 보관하고 통곡물은 한 번에 지어 나눠 쓰세요. 작은 반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트에서 바깥 둘레를 천천히 돌며 장을 보세요. 채소, 과일, 계란, 생선, 고기, 유제품 코너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운데 통로의 달콤한 함정은 필요한 것만 짧게 라벨을 보고 섬유와 당을 확인합니다. 장바구니는 색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색은 곧 식물의 방패이고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달걀 2개를 풀어 잔채소를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굽습니다. 김치 조금, 통곡물 토스트 반 잔과 함께 커피는 무가당으로 물도 곁들입니다. 설거지까지 10분이면 끝. 배가 편안하고 오전 내내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냄비에 양파 마늘을 살짝 익히고 토마토와 콩을 넣어 뭉근히 끓입니다. 소금은 끝에 살짝, 여기에 올리브유 한 바퀴, 샐러드와 함께 그릇 한 그릇이면 든든합니다. 콩의 섬유질이 식후 혈당을
부드럽게 합니다. 오후 졸림이 줄어드는 걸 직접 느껴보세요. 생선을 소금 후추로 간단히 굽고 시금치나 쌈 채소를 넉넉히 곁들입니다. 밥은 도톰한 현미를 조금, 발효식품 한 숟가락이 장을 돕습니다. 과하지 않게, 편안하게. 저녁 후엔 15분만 걸어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배가 가볍고 숙면을 돕습니다. 달달한 과자 대신 한 줌의 견과, 무가당 요거트에 통과일을 얹어 드세요. 씹는 시간이 길어지고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간식은 끼니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단단하면은 다음 끼니의 선택이 가벼워집니다.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전물 한 잔, 식간에 물을 가까이 두면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음료를 끊는 첫 주엔 탄산수에 레몬 조각을 더해 보세요. 입이 심심할 틈을 줄입니다. 물은 간과 신장에 가장 다정한 동반자입니다. 식사 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당이 쉽게 솟구칩니다. 가볍게 15분만 걸어보세요. 근육이 당을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집안에서 천천히.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은 벌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산책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엔 화면을 끄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늦은 단 음료는 피하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무리. 숙면은 다음 날의 선택을 쉽게 만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녁과 다음 날 아침 사이에 12시간의 쉬는 시간을 둡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 날 아침은 6시 이후에 밤늦은 간식만 줄여도 인슐린이 쉬어갑니다. 처음엔 물과 차로 허전함을 달래며 몸의 리듬을 되찾으세요. 첫째, 달콤한 음료는 물 발른 탄산수로. 둘째, 밥면은 적당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립니다. 셋째, 소스는 적게. 국물은 다 마시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맛은 살리고 후에는 줄입니다. 손주와 당근 씻고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르며 요거트에 통과일을 얹어보세요. 달콤함은 줄었지만 웃음은 늘어납니다. 아이에게 진짜 음식의 색과 소리를 가르치는 순간 우리 몸도 배웁니다. 부엌은 세대를 잇는 교실입니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메타바리컬의 답은 통과일은 괜찮다입니다. 과일의 당은 섬유질과 함께 오기 때문이죠. 다만 주스와 말린 과일, 시럽은 다릅니다. 식사와 함께 통과일 한쪽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먹는 방식이 해답입니다. 변비는 장이 목마르거나 섬유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을 늘리고 채소, 콩, 해 조류를 더하세요. 걷기는 장의 리듬을 깨웁니다. 유산균보다 밥상의 섬유질이 먼저입니다. 장이 편해지면 배도 기분도 가벼워집니다. 당을 줄이면 처음엔 허전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보통 2주를 넘기면 혀가 새로 적응합니다. 이때 견과 통과일 따뜻한 차가 도움이 됩니다. 달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맛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몸은 회복을 기억합니다. 오늘 밤 주방에서 단 음료, 시럽 캔디 달콤한 시리얼만 따로 모아 상자에 넣어 보세요. 눈앞에서 사라지면 손이 덜 갑니다. 대신 물, 견과, 통과일을 눈에 띄게 두세요. 환경을 바꾸면 의지는 쉬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중요합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식단을 바꾸면 혈당이 내려갈 수 있으니 저혈당을 막기 위해 꼭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변화는 기록으로 남기고 약은 의사와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둘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이 셋이 달라지면 길이 맞는 것입니다. 허리둘레가 줄고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중성지방이 내려갑니다. 보통 2~4주 주면 변화를 봅니다. 몸이 정직하게 답합니다. 계속 가도 좋다. 72세 이 여사님은 주스를 건강 음료로 믿었습니다. 아침 주스, 낮 카페라테, 저녁 디저트,
2주 동안 음료를 물차로 바꾸고 저녁 후 15분 걷기를 더했습니다. 한 달 뒤 간 수치가 내려오고 복부, 더부룩함이 줄었습니다. 마신 당만 바꿔도 간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68세 박 선생님은 오후가 되면 늘 졸렸습니다. 점심을 콩수프와 샐러드로 바꾸고 후식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첫 주부터 오후에 눈꺼풀이 가벼워졌습니다.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잦아들면 피로의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몸의 비밀. 메타바리컬은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먼저라고 말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진짜 음식은 배를 채우고 초가공식품은 배를 비웁니다. 배가 배를 배웁니다. 오늘 접시의 재료가 내일의 배고픔을 가르칩니다. 비타민과 보충제는 주연이 아닙니다. 식탁이 먼저고 보충제는 빈틈을 메우는 조연입니다. 오메가3가 필요하다면 생선과 함께 생각하고 비타민 D는 의사와 수치를 확인하세요. 알약보다 알맞은 음식이 인슐린을 돕습니다. 쉽게 어려우면 부드럽게 만들면 됩니다. 채소는 잘게 다져 달걀찜에 섞고 통곡물은 죽으로, 콩은 푹 끓여 수프로, 섬유질은 형태를 바꿔도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씹는 시간과 섬유질의 존재입니다. 진짜 음식은 비싸기만 할까요? 제철 채소, 냉동 채소 과일, 마른 콩, 계란은 가격 대비 영양이 뛰어납니다. 대용량으로 사서 나눠 얼리고 한 번에 조리해 나눠 먹으면 시간과 돈이 절약됩니다. 값보다 값어치를 보세요. 명절 상차림 앞에서 작게 선택하세요. 음료는 물, 단 음식을 한두 입 천천히, 기름진 국물은 적당히, 고기와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뒤에, 맛은 즐기되 리듬을 지키면 내일이 편합니다. 완벽보다 일관이 이깁니다. 기차역, 휴게소, 편의점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 무가당 커피, 삶은 달걀, 샐러드, 견과를 고르세요. 샌드위치는 빵을 줄이고 속을 늘립니다. 달달한 음료만 피해도 반은 이깁니다. 길 위에서도 간은 지킬 수 있습니다. 설탕은 이름을 바꿔 숨어 있습니다. 시럽, 과당, 포도당, 메가당, 갈색 설탕, 과당 혼합물. 원재료명 앞부분에 이런 이름이 보이면은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회사의 전략은 이름 바꾸기지만 우리의 전략은 섬유 확인과 음료 교체입니다. 단순한 무기가 강합니다. 요약합니다. 1. 간을 지키세요. 액상당을 끊고 달지 않은 음료로. 2. 장을 먹이세요. 채소, 콩, 통곡물, 발효식품으로 섬유질을. 3. 뇌를 돕세요. 잠과 스트레스를 다독이고 식후에 걷기. 이 세 박자가 맞으면 인슐린이 안정됩니다. 1일차 음료 전면 교체, 2일차 아침 단백질 추가, 3일차 점심에 콩, 4일차 저녁 후 15분 걷기, 5일차 라벨 읽기 연습, 6일차 주방 디톡스, 7일차 수면 리듬 만들기. 일주일이면 몸이 답합니다. 이 길이 맞다고 누구에게나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실패가 아닌 데이터로 보세요. 무엇을 언제 왜 먹었는지 메모하고 다음 끼니에 채소와 물을 더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정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우리를 만듭니다. 어느 날 알람 전에 눈이 뜨입니다. 오전 5시 50분. 배는 편안하고 손발이 따뜻합니다. 체중계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달라진 건 하루의 힘입니다. 간이 편해지고 장이 웃으면 뇌가 고요해집니다. 메타바리컬의 길, 몸이 기억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은 물로 시작하고 첫 끼에 섬유와 단백질을 더해보세요. 저녁엔 19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의 부엌이 약국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